모든 설득의 기반은 논리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논리가 항상 진실을 말하진 않습니다. 이번 영상은 연역적 설득, 즉 전제에서 결론으로 나아가는 사고의 구조를 다루며 소크라테스의 3단 논법과 현대 법정의 역설적 사례를 통해 논리의 힘과 한계를 함께 살펴봅니다.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한다. 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도 실수를 한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논리예요. 3단 논법이죠. 단 세 문장으로 완벽한 결론을 만들어내는 힘. 이게 바로 연역적 사고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완벽한 논리가 때로는 진실을 가립니다. 어떻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논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완벽하면서도 동시에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연역법, 이게 뭐냐면요. 이성적 설득의 핵심이에요.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반드시 참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모든 A는 B이다. C는 A이다. 그러므로 C는 B이다. 간단하죠? 수학 증명할 때 쓰는 거, 철학자들이 논증할 때 쓰는 거,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할 때도 이 구조를 따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모든 인간은 언젠가 죽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죠.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도 죽습니다. 이렇게 세 문장으로 이루어진 논리 구조를 바로 3단 논법, 즉 연역적 추론이라 부릅니다. 하나의 대전제, 하나의 소전제, 그리고 결론. 이 단순한 구조 속에 인간의 이성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전제가 틀리면요? 아무리 논리가 완벽해도 결론은 틀립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모든 새는 날 수 있다. 펭귄은 새다. 그러므로 펭귄은 날 수 있다. 논리적으로 완벽하죠? 근데 결론은 틀렸어요. 첫 번째 전제, 모든 새는 날 수 있다가 거짓이니까요. 즉, 논리의 힘은 진실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형식의 일관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연역법의 위대함이자 동시에 한계입니다. 기원전 5세기 아테네.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아버지 소프로니코스는 석공이었고 어머니 파이나레테는 산파였죠. 산파, 즉 아기를 낳는 걸 돕는 사람이요. 어린 소크라테스는 어머니가 일하는 걸 지켜봤을 거예요. 산모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아이를 낳아내는 모습을요. 산파는 아이를 대신 낳아줄 수 없어요. 다만 그 과정을 도울 뿐이죠. 이 경험이 소크라테스의 철학에 깊은 영향을 줬습니다. 진리도 출산이다. 소크라테스는 책을 쓰지 않았어요. 대신 길거리에서 사람들과 대화했죠. 그의 방법은 이랬어요. 한 젊은 의사가 소크라테스에게 말합니다. 정의란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좋은 말이네. 그럼 자네는 늘 옳은 일을 하는가? 물론입니다. 저는 환자의 위생을 위해 항상 위생장갑을 착용합니다. 훌륭하네. 그럼 질문 하나 하지. 자네는 환자 한 명 볼 때마다 장갑을 새 것으로 바꾸는가? 아, 그건 좀 예산이 부족해서요. 하루 종일 같은 장갑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가 첫 번째 환자를 보고 나서 두 번째 환자를 볼 때 그 장갑에는 무엇이 묻어 있겠는가? 첫 번째 환자의 체액이나 세균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자네는 두 번째 환자에게 첫 번째 환자의 세균을 옮길 수 있지 않은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위생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위생을 해치는 것인가? 위생을 해칩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환자를 위해 장갑을 낀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낀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자네가 말한 옳은 일이란 사실은 자신에게 이로운 일일 뿐일 수도 있지 않은가? 많은 이들이 정의를 말하지만 실상 그 정의는 힘 있는 자가 유리하게 만든 규칙일 때가 많네. 진정한 정의는 자신이 아닌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용기에서 시작되네. 의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소크라테스의 방법이에요. 상대가 대답하면 그는 그 말 속의 전제를 하나하나 점검했어요. 그리고 질문을 계속 던지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떠냐? 내 말대로라면 이것도 정의인가? 상대는 점점 모순에 빠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깨달아요. 아, 내가 틀렸구나. 이런 일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병원에서 소독 절차를 간소화해서 진료 시간을 줄이거나 식당에서 위생 점검표에는 체크했지만 실제로는 안 했거나 회사에서 안전 교육을 형식적으로만 하는 경우요. 우리는 규정을 지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비용이나 시간 때문에 타협하죠. 소크라테스가 질문한 건 단순히 논리가 아니었어요. 당신이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는가? 이걸 깨닫는 순간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해요. 마치 산모가 진통을 겪듯이요.
하지만 그 고통 끝에 진짜 정의가 태어납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이 방법을 삼파술이라고 불렀어요. 그리스어로 마이에오틱 메유덱. 플라톤이 기록한 대화편 테아이테토스에서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삼파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신이 정해 놓았네. 나 자신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 못 되지만 나와 교제하는 사람은 놀라울 만큼 진보하게 되네. 어머니처럼 그도 출산을 돕는 사람이 된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어머니는 육체의 출산을 도왔고 소크라테스는 정신의 출산을 도왔죠. 진리는 밖에서 주입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만 그걸 꺼내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필요할 뿐이죠. 산모가 진통을 겪듯이 우리도 산골을 겪으며 진리를 낳아냅니다. 이게 진짜 연역적 설득의 힘이에요. 논리로 상대를 이기려는 게 아니라 논리를 통해 상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 지식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진 지혜를 스스로 발견하게 돕는 거죠. 소크라테스의 논리가 너무 완벽했어요.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은 불안해졌죠. 이 사람, 신도 부정하고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 기원전 399년 그는 법정에 섰습니다. 500명의 배심원 앞에서요. 그는 자신을 변론할 수 있었어요.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반박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 사실 소크라테스가 직접 한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태도가 그랬죠. 결국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독배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진리를 추구한 논리가 진리를 말한 사람을 죽인 아이러니. 완벽한 논리가 진실을 가린 순간. 이제 현대로 와볼까요? 1995년 미국 세계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전직 미식축구 스타 O.J. 심슨. 그가 전처와 그녀의 친구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어요. 검찰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시각의 현장 근처에 있었다.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장갑이 그의 집에서 발견됐다. 그러므로 그는 살인자다. 논리적으로 완벽하죠. 전제도 명확하고 결론도 분명해요.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O.J. 심슨에게 그 장갑을 직접 껴보라고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심슨은 장갑을 끼려고 했었어요. 근데 안 맞았어요. 너무 작았죠. 변호인 조니 코크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한 문장이 재판을 뒤집었어요. 왜냐면요, 논리의 첫 번째 전제가 흔들렸거든요. 그 장갑이 피고인의 것이다라는 전제가요. 배심원들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나중에 민사재판에서 O.J. 심슨은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증거는 똑같았는데 말이죠. 왜 형사재판에서는 무죄였을까요? 논리의 구조가 진실보다 강했던 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형사재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을 요구해요. 장갑 하나만 안 맞아도 논리는 무너집니다. 이 사례는 보여줘요. 연역적 설득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위험한지를요. 구조는 이때 진실이 없다면 연역적 설득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논리적 일관성, 객관성, 확실성 근대의 한계도 명확하죠. 전제가 틀리면 모든 게 무너진다. 감정과 맥락을 무시할 수 있다. 외형만 남으면 진실을 가린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도 이런 논리를 본 적 있을 거예요. SNS에서 본 광고, 제품을 쓴 사람들의 97%가 만족했습니다. 당신도 만족할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완벽해 보이죠? 근데 전제를 살펴보세요. 그 97%는 몇 명인가요? 혹시 30명? 어떤 조건에서 조사했나요? 만족의 기준은 뭔가요? 전제가 불완전하면 아무리 논리가 그럴듯해도 속일 수 있어요. 또 다른 예를 보면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아침 일찍 일어난다. 너도 아침 일찍 일어나면 성공할 것이다. 이것도 논리의 함정이에요. 성공한 사람이 일찍 일어나는 게 사실일 수 있어도 일찍 일어난다고 모두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걸 후건 긍정의 오류라고 해요. 결과를 원인으로 착각하는 거죠.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취지로 말했어요. 논리는 진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그저 사고의 형식을 올바르게 할 뿐이다. 즉, 논리는 거짓을 참처럼 보이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설득자는요, 논리의 뼈대를 세우되 그 위에 인간의 감정을 입힙니다. 논리는 구조를 만들고 감정은 방향을 만듭니다. 논리는 시작, 진심이 완성. 논리적 설득은 마치 건축의 기초공사와 같아요. 단단해야 하죠. 근데 그 위에 살아있는 이야기가 없으면 사람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1863년
에이브러햄 링컨은 노예 해방 선언을 했어요. 그가 논리만 사용했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헌법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말한다. 흑인도 인간이다. 그러므로 흑인도 평등해야 한다. 완벽한 3단 논법이죠. 하지만 링컨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들은 이 땅에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자유 안에서 잉태되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명제에 헌신하는 나라를요. 게티스버그 연설이었죠. 논리에 감정을 입혔어요. 아버지들, 잉태, 헌신 같은 단어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소크라테스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말로 진리를 드러냈지만 사람들 마음에 남은 건 그의 태도였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도 그는 도망칠 수 있었어요. 제자들이 탈출 계획을 세웠거든요. 하지만 그는 거부했습니다. 법을 어기면서 정의를 말할 수 없다. 독배를 마시기 직전 아내 크산티페가 아이를 안고 찾아왔어요. 구슬프게 울부짖었죠. 소크라테스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슬퍼하지 마시오. 나는 죽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하늘을 가리켰어요. 죽음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 첫째, 죽음이 완전한 무라면 세상에서 가장 깊고 평화로운 잠을 자는 것이오. 그보다 좋은 밤이 어디 있겠소. 둘째, 죽음이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여행이라면 그곳에서 나는 참된 지혜를 가진 이들을 만날 것이오. 호메로스, 오르페우스 그리고 진리를 추구했던 모든 철학자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얼마나 멋진 일이오. 그곳에서도 나는 질문할 것이오. 당신은 정말 지혜로운가? 당신이 아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 함께 찾을 것이오. 그는 독배를 들었어요.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친구 크리톤을 불렀어요. 크리톤, 우리는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빚졌네. 잊지 말고 갚아주게. 아스클레피오스는 의술의 신이에요. 당시 아테네에서는 병에서 나오면 감사의 표시로 이 신에게 닭을 바치는 풍습이 있었죠. 학자들은 이 말의 의미를 두고 여러 해석을 내놓았어요. 삶이라는 병에서 벗어났으니 감사하다는 뜻.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서 해방되었다는 의미. 아니면 정말 옛날의 외상으로 닭을 받아먹은 걸 갚아달라는 것.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죽음 앞에서도 그는 여전히 인간적이었다는 거예요. 웅장한 철학적 선언이 아니라 닭 한 마리 빚진 걸 기억하는 평범한 사람. 그의 논리가 아니라 그의 삶이 사람들을 설득했어요. 법정의 완벽한 논리도 결국 감정과 인간의 판단이 개입될 때만 완성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의 3요소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로고스 논리, 파토스 공감, 에토스 신뢰. 셋이 함께 있을 때 진짜 설득이 완성됩니다. 논리는 길, 진심은 목적, 논리는 설득의 시작점입니다. 그건 길을 비추는 등불이지만 그 길을 걷게 만드는 건 진심이에요. 소크라테스는 논리로 세상을 설득하려 했지만 결국 사람들 마음에 남은 건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논리보다 진심이, 말보다 신뢰가 오래 남죠. 논리는 설득의 뼈대이고 진심은 그 위에 피어나는 생명입니다. 논리는 머리를 납득시키지만 진심은 마음을 설득시킨다. 완벽한 논리가 진실을 가릴 때 그 빈자리를 채우는 건 언제나 인간의 따뜻한 말이다. 그런데 말이죠. 논리로 설득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왜일까요? 사람은 논리로 생각하지만 감정으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불안, 기대, 두려움, 희망. 이 네 가지 감정이 우리의 판단을 지배하죠. 이 선택이 당신을 안전하게 해줄 거예요. 아무리 논리가 완벽해도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의 버튼을 눌러야 할까요? 다음 편. 논리보다 감정이 사람을 움직인다. 파스칼의 심리 전략구. 사람은 감정으로 설득된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